안녕하세요, 여러분. 모스 2010 엑셀 익스포트. 자, 드디어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기초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씩 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조사식을 추가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특정한 텍스트에서 두 번째부터 세 글자를 추출하자. 미드 함수가 나오고 있죠. 자, 데이터 통합 문제가 나오고 있죠. 합계 매출액을 별도 시트지에서 통합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ount if 함수에 대해서, if s 함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을 정의하는 거, 셀 이름 설정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VLOOKUP, left 함수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찾아서 바꾸는 건데 빈 셀을 찾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급 필터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자, 참조되는 셀 추적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맵 속성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차트에서 계열선 표시하는 거, 그리고 매크로 적용하는 것,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드는 거, 시나리오 만드는 것, 다음에 셀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엑셀에서 직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 파일을 불러와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파일이 이렇게 써져 있고요. 자, 문제가 보여지고요. 파란색은 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란색을 보지 않고 바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급 수수료율을 가지고 조사식 창에 추가하세요 라고 그랬죠. 그러면 일단은 자, 영역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F4에서 F12까지 영역 지정을 해주고요. 수식에 보면 수식 분석 그룹에 보면 여기에 조사식 창이라는 명령어가 보이죠. 클릭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떠세요? 조사식 추가를 눌러주고 자, 영역이 맞는지 보고 맞으면 추가 눌러주면은 여기에 내용이 들어오게 되죠. 자, 들어온 걸 확인하였으면 이제 닫기 단추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 파일을 불러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뒷살에 매입 인식 번호 텍스트에서 두 번째에서 세 글자를 추출을 해서 나타내세요 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무슨 함수를 사용해 주면 돼요? 미드 함수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갖다교 해주고 mid 미드 함수 자, C4를 클릭을 해주고요. 자, 컨트롤 Shift 누르면서 방향키 아래로 눌러주면 마지막까지 영역이 지정이 돼요. 자, 수식 입력줄에 쉼표 해주고요. 몇 번째다 라고 그랬죠? 두 번째에서 세 글자를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이 영역에서 두 번째에서 세 글자를 가져오겠다. 잘 입력했으면 삽입 단추를 눌러주고요. 자, 채우기 핸들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 결과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세요. 워크시트 데이터 영역 C3에서 C14에 1분기 및 2분기 워크시트에서 통합한 합계 매출액을 표시해 주세요 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시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 지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B2부터 G14까지 영역 지정을 해주고요.
자, 데이터 도구 그룹에 보면은 통합이라고 있죠. 네, 클릭해 주고요. 자, 뭘 구하자라고 그랬나요? 합계를 구하세요. 그래서 합계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참조에 커서를 놔두고 시트지를 찾아가야 되겠죠? 자, 1분기 시트지에서 전체 내용을 드래그 해주고 추가 눌러주고 2분기 시트지로 가면 영역이 그대로 잡혀지는 거 보이죠? 추가 눌러주고요. 자, 그래서 첫 행과 왼쪽 열은 레이블로 써야 되니까 체크를 해주고요.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통합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 통합이죠. 자, 이제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평균과 가산점으로 설정된 이름 영역을 참조하시오. 제6에다가 평균이 80점 이상이고 가산점이 25보다 큰 학생입니다. 여기가 80이네요, 지금. 자, 그 데이터를 나타내는데 뒤에다가 명이라는 글자를 붙여주세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셀 이름이 설정되어 있나 확인하세요. 여기가 셀 이름을 주는 곳이죠. 이름 상자. 목록을 눌러서 이렇게 설정됐는지 보세요. 가산점 설정 잘 되어 있고요. 평균 이렇게 설정이 잘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개수를 구하는 함수를 써야 될 텐데, 자, 개수를 구하는 함수, 조건을 가진 개수를 구하는 함수는 뭐가 있나요? count if와 count if s 함수가 있죠. 자, 조건이 하나이면 count if를 쓰고요. 조건이 여러 개면 count if s를 써주면 되겠죠. 근데 얘는 평균이 80점 이상, 가산점이 25보다 크다. 어때요? 조건이 두 개죠. 그러니까 어떠세요? count if s 함수를 써야 되겠죠. 자, count if s를 썼으면 조건이 들어가 있는 범위, 먼저 평균을 따져야 되니까 과목 평균인데 이것에 대한 이름이 뭐였어요? 네, 평균이었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쓰려면 여러분이 수식에서 사용해 평균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자, 평균이 크거나 같다. 얼마요? 80점 이렇게요. 자,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가산점에서 조건을 잡아줘야죠. 25보다 크다예요. 크다, 25 이렇게 설정해주면 되겠죠. 평균이 80점 이상이고 가산점이 25 초과이다.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어때요? 명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다 클릭해서 and 붙여서 쓰겠다 그러죠? 네, 명을 쓰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엔터 치면 이제 값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자, 평균이 80점 이상이고 가산점이 25보다 큰 데이터들은 어떠세요? 없다라고 하네요. 맞나요? 네, 맞네요. 이렇게요. 아무래도 문제가 오타인 것 같아요. 한번 70점으로 해볼까요? 원래 70점? 네. 했더니 한 명이다 나오죠? 네, 평균이 70점 이상인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문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0점 이상이네요. 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5번 문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어떤 조건이냐면 C4에서 C128 범위를 참조하는 매입 인식 번호라는 이름을 지정하세요 그랬죠. 그러면 이제 영역 지정해 주면 되겠죠. C의 4에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를 눌러주면 연속된 범위 지정이 되죠. 그래서 이름 상자에다 클릭을 해주고 매입 인식 번호다.
이렇게 입력해주고 반드시 엔터를 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할 거는 이름 상자에 들어가는 이름은 절대로 공백을 넣을 수 없다는 거입니다. 자, 빈 곳을 눌러주고요. 자, 이름이 잘 지정됐는지 확인하려면 목록을 눌러서 자, 들어가 있죠.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곳이 바로 영역 지정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하다가 셀 이름을 잘못 지정했어요. 지우고 다시 하고자 해요. 셀 이름을 지우는 방법은 수식에 정의된 이름에 보면 이름 관리자가 있어요. 네, 클릭해보면 이렇게 들어오죠. 편집을 눌러주면 이제 조금 수정할 때 쓰는 거, 또 삭제를 눌러주면 완전히 삭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회사 코드의 첫 번째 자리를 코드표에서 찾아서 회사명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코드가 지금 세로로 써졌으니까 뭐를 입력하나요? VLOOKUP 함수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lookup value는 뭘 찾는 거죠? 왼쪽에서 첫 글자죠. 유통회사 중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다. 테이블의 범위는 바로 이 부분이 되고 F4키를 눌러주고요. 이게 1번이고 얘가 2번이죠. 그래서 2번, 두 번째 거.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기 위해서 0을 입력해주면 되겠죠. 자, 확인 눌러주고요. 자, 채우기 핸들로 어디까지 내려야 되나요? 128번까지 채우기 핸들로 해주면은 이렇게 완성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7번 문제를 보세요. G4부터 G28 영역에 빈 셀을 모두 찾아서 선택한 셀에 이 모양을 넣어주세요.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영역에서 빈 셀만 모두 영역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영역 지정해야 되나요? 일일이 여러분이 찾아다니면서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G4에서 여러분이 G128까지 영역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빈 셀을 찾아라 라는 명령어를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홈에 편집 그룹에 보면 찾기 및 선택이 있지요. 거기서 이동 옵션을 눌러주고 자, 찾고자 하는 게 뭐죠? 빈 셀이죠. 그래서 빈 셀을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빈 셀이 모두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상태 그대로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거 미음을 눌러주고 한자 키를 누른 다음에 자, 저 모양과 같은 걸 클릭을 해주고 자, 그냥 엔터를 치면 안 되고 컨트롤 엔터를 쳐야지만이 이렇게 모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영역 해제하고 쭉 보세요. 그럼 잘 처리된 걸 여러분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8번 문제입니다. 자, 조건을 보면은 I3에서 J5셀에 I3에서 J5셀에 화면을 조금만 작게 볼게요. 자, 바로 이 부분이네요. 여기다가 코드가 A로 시작하고 인기가 이제 이런 모양이거나 코드가 G로 시작하면서 인기가 이런 모양인 조건을 입력을 하고 필터된 결과는 결과 워크시트에 복사해 주세요. 그랬어요. 자, 이게 뭘까요? 지금 고급 필터를 하세요. 그 말이죠. 자, 먼저 조건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드명이 일단은 뭐가 되나요? 코드가 되고 있죠? 네, 코드. 첫 번째 코드. 자, 코드 밑에다가 A로 시작하다 어떻게 표현해요? A, 별 이렇게 시작해주면 A로 시작하다 라는 뜻이죠. 자, 인기가 그랬으니까 인기를 복사해 와서 자, 그 모양도 어떠세요? 그대로 복사해 오면 되겠죠. A로 시작하고 인기가 이거나 다음에 G로 시작하고 인기가 이 모양인 것.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 조건 범위가 설정이 된 거죠. 자, 어디다가 이제 결과를 넣으라고 그랬냐면 결과 워크시트에 넣으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명령어는 결과 시트지에서 내려줘야 되겠죠. 여기서 데이터에 고급 명령어를 내려주고요. 자, 다른 장소의 복사 활성화를 시켜놔야 되겠죠. 자, 목록 범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범위는 어떠세요? 네, 제품 시트지에서 자, A2부터 보세요. 저기 끝에까지죠. 모든 데이터를 다 지정해 주면 되고요. 자, 조건 범위는요. 다시 제품 시트지에 보면은 여러분이 조건을 입력해 놓은 것이 있지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조건 범위가 되지요. 자, 복사 위치에다가 네, 커서를 놔두고요. 자, 결과 시트지에 네, A2 셀을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 결과에 맞는 네, 데이터들을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지요. A로 시작하고 인기가 이거인 거, G로 시작하면서 이 모양인 거, 데이터를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자, 이게 바로 뭐였어요? 고급 필터죠. 자,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셀이 참조되는 모든 셀을 화살표로 네, 표시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6셀을 선택을 해주고 네, 수식 탭에 보면은 수식 분석 그룹에서 참조되는 셀 추적이라고 보이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네, 더블 클릭을 해줘야죠. 네, 그러면 이렇게 네, 결과 화살표 상태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네, 참조되는 셀 추적이었습니다. 자, 10번 연습 문제를 보세요. 이거 10번입니다. 네, 스키마 맵의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에 대한 스키마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수행하도록 설정하고 모의 1-10 결과 파일 이름에 XML 파일로 내보내고 다른 기본 설정은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명령어를 어떻게 내려줘야 되나요? 자, 개발 도구에 자, XML 그룹이 있나 보고요. XML 그룹이 여기가 있죠. 자, 맵 속성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스키마에 대한 내용을 지정해주면 되겠죠. 자,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에 대한 스키마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보이죠. 자, 여기에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고요. 됐죠? 자, 다시 이제 이거를 내보내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 도구에 XML 그룹에 보면 내보내기가 있죠. 그러면 어디다가 저장시킬 건지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고 파일 이름을 뭘로 하자. 네, 모의 1-10이다. 10 결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자, 확장자가 어떠세요? XML로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보내기 단추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를 보세요. 여기에 차트가 만들어져 있네요. 워크시트에 삽입된 누적 세로막 대형 차트에 계열선이 표시되도록 해주세요.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차트를 클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차트 도구에 레이아웃 탭에 보면은 자, 분석 그룹이 있죠. 거기서 선을 눌러주면 계열선이라고 보이죠. 클릭해주면 이렇게 계열선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자, 모의 1-12 문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사부터 G사 영역의 기울림, 진하게 가로 가운데 정렬이라는 서식을 처리하는 서식 변경이라는 새로운 매크로를 기록을 하고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I로 설정해주고 B5에서 B11 영역에 만든 매크로를 적용하세요 그랬는데 단축키로 적용하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B사에서 G사까지의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영역 지정을 해주고 매크로 명령어를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에 매크로 명령을 내려도 되고요. 개발 도구에 코드 그룹에 보면 매크로 기록 단추를 눌러도 되겠습니다. 자, 매크로 이름은 뭐로 하자? 서식 변경으로 하자. 됐죠? 단축키에다는 컨트롤 I라고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매크로가 진행되고 있죠. 틀리면 안 되겠죠? 자, 홈에서 기울림 됐죠? 진하게 됐죠? 가로 가운데 정렬 됐죠? 다 설정을 했기 때문에 기록 중지 단추를 눌러주면 완성이 되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B5에서 B11을 영역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단축키로 진행하자 그랬죠. 자, 단축키가 뭐였죠? 컨트롤 I를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굵게, 기울림, 가운데 정렬 모두 처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가 되겠죠. 13번 문제. 자, 월 계약 건수는 계약 건수 나누기 12로 계산하는 월 계약 건수라는 새로운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를 I3에서 I22셀에 적용해 주세요 그랬죠. 자, 여러분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자, 개발 도구 탭에서 코드 그룹에 보면은 비주얼 베이직이 있지요.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파일이 1-13인 게 맞지요. 그래서 삽입에 모듈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곳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모듈 2를 더블 클릭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죠. 함수명은 월 계약 건수고 계약 건수를 인수로 받겠다. 그래서 계약 건수 나누기 2를 해서 월 계약 건수에 넣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 창을 닫아주고요. 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3에다가 커서를 놓고 함수 삽입 단추를 눌러서 목록 중에서 사용자 정의를 눌러주면 여러분이 만든 월 계약 건수가 보이죠? 자, 확인합니다. 그러면 계약 건수를 인수로 받는 거죠.
계약 건수가 어디 있었어요? 네, 바로 H3에 있지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고요. 22셀까지 적용을 하세요. 그랬으니까 채우기 핸들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자, L까지 지정이 되는 22까지만 해야 되네요. 네,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세요. 네, 장하나의 자유형 점수가 85점, 배영이 88점, 평형이 93점, 저병이 87점으로 되면 평균의 변화를 보여달라라는 거죠. 자, 장하나 학생의 바로 이 범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시나리오 이름은 장하나 평균이라고 해주고요. H8의 결과셀에 대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 주세요. 그랬죠. 그러면 지금 어떠세요? 자유형, 배형, 평형, 저병 네 군데가 변화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명령어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영역 지정을 먼저 해도 되고요. 나중에 해도 되죠. 데이터 탭에 보면은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가상 분석이 있고 시나리오 관리자 명령을 내려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텅 비어 있죠. 네, 추가 눌러주면 이제 시나리오 이름을 입력하는 곳이 나오죠. 시나리오 이름은 장하나 평균이라 하자 그랬으니까 자, 장하나 평균이다 라고 입력해주고 자, 영역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영역 지정은 어떠세요? 자,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D8에서 G8 범위가 되는 거고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값을 줘야죠. 자유형이 얼마냐면 85점, 배형이 88점, 그죠? 평형이 93점, 저병이 87점으로 변화되겠다라는 거죠. 자, 됐으면 이제 확인을 눌러주면 자, 장하나 평균이라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죠. 마지막으로 뭘 눌러줘야 돼요? 요약을 눌러주면 되겠죠. 자, 결과 셀이 H8셀이 지금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자유형, 배형, 평형, 저병의 현재 값의 평균을 보여주고 자, 변화가 됐을 때의 값과 평균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세요. 자, 사용자가 월 계약 건수 10만 선택하고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시트를 보호를 하시오. 암호는 JJ12를 사용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 I3에서 I22까지 영역 지정을 해서 자, 셀 잠금 명령을 내려줘야 되겠죠. 셀 잠금 명령은 홈에 셀 그룹에 서식에 보면 자, 셀 잠금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셀 잠금을 해제한다라는 의미죠. 자, 됐으면 홈에 셀 그룹의 서식에서 시트 보호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암호에다가 JJ12를 입력을 해주고요. 네, 잠긴 셀 선택이 되어 있는지 보고요. 확인 눌러주면 되겠는데요. 잠김 셀 선택에 체크를 해지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시트 보호를 하지 않겠다. 확인 눌러주고 한 번 더 암호를 입력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해주면 되고요. 자,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떠세요? 네, 입력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입력이 되는지 보고요. 다른 셀은 여러분이 입력을 하려고 했더니 입력이 안 되죠. 커서 자체가 안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5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16번 문제는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